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투자자이자 진행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같은 날 너무나 힘이 안 나고 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장을 분석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장 키워드를 보면서 오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보시죠. 특히나 코스닥이 지금 오후 들어서 더 폭발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CPI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바꿔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CPI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CPI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 사실 새롭게 나온 내용, 새로운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들이 어떤 투심을 자극하면서 좀 묻지마 매도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을 내용을 먼저 보시면 어제 4월 CPI가 좀 나왔습니다. 8.3이 나왔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8.1이 나와야 되고요. 8.1 이하로 나와야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갈 텐데 8.3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월 8.5에 비해서 낮아지긴 낮아졌지만은 인플레가 꺾였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인플레 피크아웃은 멀었구나라는 어떤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건데 근데 어제 증시를 보면은 어제 CPI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바로 빠진 게 아니고 그래도 오름세 보여주다 5에 빠졌고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2% 이상씩 급등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CPI 하나만 보고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투심이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가 104를 넘긴 했습니다만은 104를 넘었다고 해서 급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채권과 외환 시장의 변동 시장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CPI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우리 코로나 봉쇄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지금 이 시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전쟁 우려감,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중국 봉쇄 때문에 정말 이 G2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중국 봉쇄는 제가 어제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3만 명 하루 확진자가 3만 명까지 나오던 중국이 지금 2천 명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런 모습이 싹 줄었기 때문에 5월 달 안에는 중국의 어떤 락다운 해제가 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전쟁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쟁 때문에 왜 이 경기 침체가 되는 거냐면 원자재 급등하면서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원자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유가 같은 경우는 3월 달 대비해서 안정적이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여기 있는 게 지금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얼마 전에 3.1 한번 찍고 나서요. 어제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플레 피크 아웃을 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달러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104를 넘었을 뿐이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과 지금 그 채권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하나 더 보시면 결국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가 이 원자재 급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보시면 전쟁이 시작했던 3월 달에 유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영되면서 사실 3월 달에 CPI가 높았던 거고요. 4월 CPI는 이 유가를 보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10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 처음 났을 당시보다도 유가가 안정적입니다.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것이 원자재 급등을 우려하는 건데, 이 원자재 대표하는 이 유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원자재 급등도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본다면
지금 시장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전쟁 우려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좀 작용이 돼 있는 거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까지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테라코인, 이 테라코인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 그 원인도 나스닥 지수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본다고 하면은 이 악재가 계속 악순환되면서 조그만 악재도 빠지는 상황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중국 봉쇄, 그러니까 중국의 락다운이 풀릴 때쯤 되면은 아마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확진자는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5월 달 안에는 아마 중국의 락다운 해제라는 좋은 소식이 날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시장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뭐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에 와서 뭐 어떤 묻지마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저점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다가요. 시장 저점 잡았을 때 주도주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주도주를 교체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내 종목에 대한 믿음마저 좀 흔들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맞았던가? 이게 정말 시장이 반등하면 원금까지 넣을 수 있을까? 수익은 정말 꿈도 꿀 수 없겠지만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저도 오늘 너무 힘들어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지연 아나운서랑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막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도 조금 안정되고 만약에 전쟁도 끝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상하이 봉쇄도 어느 정도 좀 그쵸. 해제가 된다면 우리가 또 기다리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을 믿고 좋은 기업을 갖고 계신다면은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버텨볼게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리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이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구형테크는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 다음 주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현대차에서 미국 조제 공장에 어떤 새로운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새로운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을 지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구형테크가 조제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4,700원으로서 오늘 드디어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실현된 건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이 방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뭐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자리에서도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GSE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제가 볼 땐 그래도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가. 어제는 장 끝날 때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한 5, 6% 조정받고 있는 건데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좀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지금 그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 국가를 발표할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 이제 야말 유럽 가스관을 운영하는 독일과 폴란드 운영사를 제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총 30개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가 가스관을 지금 잠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유가도 올랐고 천연가스가 또 올랐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말까지 유가와 천연가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GSE도 계속해서 홀딩,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잠잠하기 때문에 테마 그리고 뉴스를 갖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그쵸.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럴 때 테마로라도 돈을 벌어보고 싶어 혹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 보시고요.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안은 LNG다. 정말 이게 그 가스 전쟁, 뭐 네. 석유 에너지 전쟁, 전쟁. 네, 에너지 전쟁 안에서 LNG가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네.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 에너지를 안 쓰게 되면은 뭐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LNG에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원전도 있고 뭐 신재생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LNG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독일 제재에 있어서 가장 큰 반대를 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이 있던 게 독일인데
그 독일이 이제 이 러시아 제재 동참하기로 했죠. 일단 독일이 LNG 터미널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탈피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독일은 지금까지 LNG 수입을 좀 자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제해왔었는데 LNG 수입 터미널 건설에 속도를 낸다. 실제로 이제 인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 인허가 받는 기간을 통상 기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지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상 터미널을 가속하기 위해서 원래 어떤 환경 점검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환경 점검까지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실제 LNG 해상 부유지 터미널 4곳을 건설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4곳을 건설하게 되면요. 보통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이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이 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의 최소 70%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미널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산 LNG를 수입하게 될 거고 이거를 원래 보통 LNG 터미널을 만들려면요. 한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10개월 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인허가 빨리빨리 진행하고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거를 10개월 걸려서 내년 봄에는 만들어서 미국산 LNG 수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LNG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LNG를 안 하던 독일이 이 대형 터미널을 4곳이나 짓고 원래 3년 걸릴 거를 10개월 만에 지으면서 빨리 LNG 수입을 한다면은 LNG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모두 걷어내고 내년 봄에는 한다는 이야기고 10개월 안에 이걸 짓게 되면요. 유럽에서 두 번째 LNG 수입국,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LNG 터미널을 지으면서 이것도 3년이 아니라 10개월 안에 짓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LNG 시장이 가파르게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가스 올라가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거와는 좀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 LNG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너지 전쟁 안에서 LNG의 필요성을 느꼈고 LNG를 또 수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자. 어떤 종목인지 뭐 인프라 쪽일 수도 있고 정말 그와 관련된 부품일 수도 있고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바로 네. STX 엔진입니다. 네, 그 조선주의 네.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진 부품.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수주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좀 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엔진 업체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STX 엔진은 디젤 엔진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 관련 엔진에서 이 추진 엔진과 발전 엔진이 있는데 그 발전 엔진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고요. 주요 매출처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그 LNG 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엔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엔진을 공급하는 STX 엔진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해군 레이더나 통신 체계, 또 기상청 기상 레이더들 영위하면서 이 방산주도 좀 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현대로템하고요, 이 방산용 엔진 창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600억 규모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로도 불리고 있죠. 최근에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산주들의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에너지 터미널 쪽에서 이 독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 가장 큰 그 LNG 터미널을 지으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박스권 바닥에 있습니다. 한번 이 LNG 시장이 좀 떠오르면서 한번 주가는 떠올랐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권 바닥까지 하락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굉장히 편한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었던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이긴 한데 또 방산의 테마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입니다. STX 엔진이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첫 번째가 STX 엔진이고 두 번째도 그럼 또 단기 공략 중인가요? 요거는 좀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중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위에 매물이었기 때문에 좀 급등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종목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네. 맞아요. 최근에 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쟤네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재건에 도움이 될까? 네. 실적이 늘어날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실질적으로 네. 재건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여지는데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건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우리가 좀 못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재건이 언제쯤 날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유럽투자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 마션 플랜주라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워낙에 지금 이제 좀 폐허된 게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마션 플랜이 뭐냐면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이 서유럽의 16개 국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4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 상당의 어떤 경제와 기술 제공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과거 마션 플랜과 비슷한 그런 대규모 지원이었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고 가능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이 확실히 좀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어떤 자유세계 전체가 빨리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유엔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논의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지금 뭐 700조에서 80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 키이우를 보면은 이미 많은 국민이 돌아와가지고 또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또 재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면 아마 재건 관련주가 아마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솔직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매수하려고 한다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낮을 때 우리가 접근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 건설기계 쪽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꼭 이 재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꼭 테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적으로도 접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비주들이 최근에 또 많이 움직였죠. 과연 실적으로 볼 것인지 테마로 볼 것인지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네. 종목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은 DY파워였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에 매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꽤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가장 저평가된 굴삭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굴삭기에 대해서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봉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굴삭기는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과 이 미국 외 선진국들이 인프라 투자가 뭐 한창이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DY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쪽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는데 제조 공장이 국내에도 있고요. 중국과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중국 법인이 어떤 그 이 DY파워의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가장 뭐 큰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봉쇄가 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의 봉쇄가 지금 확진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5월달 안에는 락다운 해제가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중국의 봉쇄가 완화가 된다면은 중국은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커창 총리가 경제가 어렵다. 이 경제에 대한 위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봉쇄 완화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중국이 봉쇄 완화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 한다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건설 기계입니다. 굴삭기죠. 이 굴삭기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바로 DY파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굴삭기 종목들은 중국이 많이 매출 나오는데 보다시피 지금 이게 20년도 거거든요. 중국이 거의 한 40% 나오고요. 한국이 25%, 일본이 17%, 미국이 9%. 지금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 봉쇄가 풀린다고 한다면은 다시 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이때쯤 되면은 뭐 물량도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DY파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요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 저항선을 못 넘었는데 지난주부터
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이 터지고 있고요. 근데 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가 완료된다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말씀드릴게요. 19,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 저점이었던 14,900원으로 손절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전 중에 그 저점을 다시 깨고 더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또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도 하고 싶을 것 같고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CPO와 함께 지금 시장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또 시장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